제가 좀 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좀 걱정이 됩니다. 우선 우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님이라든가 이사장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코멘트하고 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을 보고 참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사람이 너무 있었구나.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근데 이제 반가운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 문제를 한 20여 년 동안 이제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북한 전문가들은 크게 봐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학을 전공하는 분들, 지역학이죠. 그것이 중국학이든 일본학이든 나중에 이제 한반도 문제 연구하는 이제 지역 연구 전문가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소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연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한 각을 세우고, 세 번째가 요 근래에 들어와서 핵 확산 전문가들, 그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전문가들이 북한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주의적인 문제라든가 무슨 식량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 전부 다 그런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봐서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미스한 게 뭐냐 하면은 마이어스 교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 정치 문제입니다. 북한의 특수한 정치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그건 미국 사람이든 구라파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상관없겠습니다만은 북한의 본질을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반갑게도 미국인 교수님께서 이렇게 북한 문제의 본질을 나름대로 좀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에 이 박차를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멘트만 하고 이제 질문 드린다면, 이 문제가 사실 20여 년 동안 지탱되어 왔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논쟁이. 핵 실험하기 전과 핵 실험 이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1980년대부터 북한이 핵 실험할 때까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것이다, 안 가질 것이다 라는 논쟁이 계속 지탱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핵 실험한 이후에는 핵을 포기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것이 논쟁입니다. 그러면 핵무기를 북한이 실험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북한 전문가들이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정말 가지고 있을 것인지, 미국이 잘만 해주면은 분명히 핵을 개발하지 않고 미국하고 잘 살 거라는 것이 논쟁의 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실험 이후에는 여전히 북한이 미국하고 잘만 관계를 유지하면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은 변수가 미국이라는 거죠. 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이어스 교수와 동의를 하는데, 미국이 공동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계나 정책이라든가 개발한 국가기관이나 심지어 연구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접근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접근 방법은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아마 지난 20년 동안 클린턴 행정부, 부시의 행정부, 그 다음에 오바마,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사실상 노태우 때부터죠. 노태우 때부터 현재까지 강경, 소프트, 그 다음에 소프트 강경 소프트, 미드, 여러 가지 나왔는데 다 사실상 실패한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주변국들의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나중에 문제겠지만은,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기반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꾸준히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또 특사가 평양에 들어가서 또 좋은 소식을 듣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육자회담이 제 가동될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가 좀 더 냉철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는 사실상 핵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핵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 결과지 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위협은 분명히 위협이지만은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첫 번째는 북한의 특수한 권력 구조죠. 그 김일성, 김정일 가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과 그 북한을 60년 동안 강압적으로 통치해온 김일성 가문, 김정일 가문의 우리가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떻게 북한 핵문제를 이해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김정일이가 없었다면은 북한 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남북한 간의 정치 군사 대결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한 간의 정치적인 협상이 없이 계속 군사적인 긴장이 어느 정도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자기네들의 국가 수호라든가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모종의 무기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국제사회와 그 열강들 간의 대한반도 정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만의 변수만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애스 교수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물론 주한점일 북한이 있었지만은 오바마 행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한다면, 비록 1년밖에 안 됐지만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란은 금년간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계속 지금 반대를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 미국 행정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한다라고 위협을 할 때는 부시, 클린턴 정부 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그 소위 말하는 레드 라인을 갖다가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마가 얘기하고 있는 실용주의적인 노선이 이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적용될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아마 마이애스 교수님의 전반적인 논리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소위 규모의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한반도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전 세계 안보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마이애스 교수님께서 보실 때 오바마 행정부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세계 안보,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국의 부산, 러시아의 몰락, 이 세계의 테러 등등등의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위협에도 역시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갖다가 견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교수로서 학자로서 이 문제를 갖다가 들어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정확한 답은 없지만 질문하는 게 학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용주의 노선을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앞으로 길게 보면 짧게 보면 3년, 길게 보면 이제 한 8년 동안 집권할 건데, 그 사이에 마이애스 교수님께서 보실 때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나올 것인지 한번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이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은 국내 정치 상황이 상당히 악화돼가지고
정말 소위 말하는 붕괴가 돼서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이 예를 들어서 아주 강력한 대북 정책이나 인센티브라든가 또 기타 방법을 갖고 동원해가지고 북한의 핵을 포기할 것인지 나름대로 그 전망을 해주시면은 아주 흥미있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